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뒤에는 저희 일회 재단을 둘러싼 모금과 그와 유사한 모금과 모금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일회재단 공사를 할 때 증인이 자주 그 현장에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몇 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몇 번 정도입니까? 한 서너 번 나가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 그 감독 발주처 쪽에서 나와 있던 공사 감독이 그 현역 군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보질 않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질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주재해 있었던 현대건설의 그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어느 부장선에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곽삼영 씨 맞습니까? 그 사람은 그 외 감독자입니다. 감독자인데 그 위에 감독자고요. 네, 그 위에 감독자입니다. 최종 감독자이고. 네. 예. 그 증인으로서는 회장이기 때문에 현장의 공사 감독을 그 만나보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까? 공사 감독 뭐 안소령이라는 사람과 조대위라는 사람이 현장에 공사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아닙니까? 만나보질 않아서 누가 했는지. 현대건설과 일회재단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서가 네.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될 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그 고정 양식인 건 맞습니까? 그것도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안에 일본 잔디 씨앗을 사와서 골프장 뭐 물론 그 정규의 골프장은 아니지만 골프 연습 시설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경주 사는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공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완공까지는 됐습니까? 일단 뭐 잔디 심은 거 가지고 그런 거니까 어느 선까지가 완공이라기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만드는 걸 봤습니다. 잔디까지 심고 나고 이렇게까지는 됐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지하 통로 영빈관 지하 쪽에서 지하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뭐 지하 통로가 있다는 이런 설계를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 걸로 예,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본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그 기업인 특히 크게 성공하신 기업인의 능력과 정열이나 경륜에 대해서 그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걸핏하면은 사우나나 하고 골프라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받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경영자는 어느 노동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다는 것도 역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증인과 같은 분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행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이 국민의 사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지금까지 하신 처신과 처신이 당연시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의 정언이 영웅시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증인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이니까 혹시 그래서 증인의 생각과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류에 순응한다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와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나는 힘 있는 사람 이를테면 대통령이
기업을 도와줄 수 저는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를테면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도와준다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건 뭔 거니?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예, 무슨 괴로운 일을 수능에서- 당하지 않는 것이지 네. 적극적으로 뭐 뭐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그것까지 없습니다. 옳지 않다. 네. 증인이 오늘 증언하신 부분은 우리 야당이 알고자 하는 야당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부합되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자리가 그저 우리 어느 정당의 구미에 맞는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적어도 일회재단 이라는 이 자체의 성격을 역사적 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원부원 질문을 합니다. 뭐 수고스럽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수능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여기서 저는 돈을 얘기한 가지고 얘기하지 따라간다는 것은 않고 돈의 일회재단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일회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막후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 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일회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일회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회재단이 계속됐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무관심으로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도 필요 없다고 우리를 떨고 버렸고 우리도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좋지 않은 대로 끌려갈 염려는 다 없이 됐습니다. 그건 없이 됐고 시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 다 떨궈내고 어제는 돈은 이만큼 많으니까 너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떨어냈고 그 때문에 더 따라갈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 질문하는 요지는요. 네.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그 시류에 순응한다는 뜻이 네. 혹시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 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인의 입장이 결코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자 저는 제 견해대로 따라가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정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정인과 정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없이 냈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큰 나쁜 작용, 지금 의혹만 잔뜩 사 있지. 좋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쁜 작용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소위 정경유착이 됐냐 안 됐냐 정경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는 역할을 그 네. 돈이 했는가 아니 했는가 그래서 그건 전부 사람마다 다른데
정경 증인이 유책이 보시기에.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일해재단에 현재 큰 업자가 15억씩을 냈다거나 좋습니다. 또는 적은 게 얼마를 냈다거나 아주 증인은 군수업자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2억 3억을 낸 게 그것이 전경 유책이 될 만한 재산적 가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적 하나하나 볼 적에 많고 보니까 큰 돈이 든 건 말하자면 사실이지만 전체 전경련 회원 그룹 전체를 포함하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이 돈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를 묻습니다. 정경 유책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럼 부정 말하자면 그 경제적 이해와 네. 이 돈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실제로는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까? 그 돈이 현재까지는 미쳤다 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할란지 하는 것은 그건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주인은 미친 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하나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설립 당시 기본 정신이 변질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지.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의례재단의 기금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자금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잘못이 있다면 지금까지 쓰는 사람의 잘못이 있지 낸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예. 네.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냐를 물었습니다. 막 간단하게 답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결과는 뭐 안 미친 검토해본 걸로 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네. 지금까지 증인이 증언을 하실 때 원자력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기타 모든 사회 현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네. 자신 없이 답변하신 일이 없습니다. 네. 지극히 명백한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놓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취지를 본 의원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기금, 일회재단 기금, 유경회 기금, 심장재단 기금, 소위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기금의 총 합계가 2,600억이 됩니다. 공식적인 것만. 그 중에서 증인 휘하의 그룹이 낸 돈이 17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정합니다. 그 이외에 그 개별적으로 요 네 가지 청와대 가서 들인 돈이 대강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몇십억 규모입니까? 몇백억 규모입니까? 그 외에요? 예, 이거 말고요. 그 외에 가서 낼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전경련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돈 말고 네. 전혀 안 줬다 소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관위에 내는 그거는, 공식적인 자금 네, 이외에 선관위 내고요. 예, 물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자금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안 낸 게 없다. 개별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좀 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나는 그 전 대통령에게 준 것만 묻습니다. 전 전 대통령한테 갖다 준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 선입견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증인보다 훨씬 기업의 규모가 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 아무 명목 없는 돈을 위에 말한 네 가지 명목 이외에 아무 명목 없는 돈을 10억씩 한 번에 10억씩 해서 한 35억 가까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얼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 명목 없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전 대통령에게 준 돈인데 그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더 큰 기업을 거느린 증인께서 야 이거 이렇게 돈 안 주고도 견딜 수 있을지 과거의 정치적 환경이 그러고도 견딜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요. 증인은 우리는 이 나라의 큰 기업이니만큼 모든 상금 수해든지 아니면 모든 상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돈을 안 가져온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안 그러나 좋습니까? 그렇게 다 네, 좋습니다. 다른 걸 많이 내고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 돈을 증인 같은 기업인이 안 갖다 주면은 어디서 조달이 됩니까? 그건 또 빨리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사실 그 뭐 공개적으로 냈던
공개적으로 낸 자금에 관해서 물어보면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따지면은 그 반 이상이 세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을 내면은 5억 이상은 세금 낼 걸 안 내게 되고 막 한 5억 정도 개인한테 배당해 가서 그 누진세까지 하면 반 이상이죠. 예, 반이 넘지요. 반 이상이죠. 네. 그다음에 이 돈 이런 것들을 자꾸 주게 되면은 손비가 늘어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부득이 하청 기업이나 납품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짜게 해야 되겠죠.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매상고에 비해서 막 세계에서 이익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거는 이런 돈을 내니까 적지 하청을 줄 걸 안 두고 되질 않습니다. 그는 농가 같이 주지 않으면 거꾸로 하청이 이렇게 되질 말하죠. 않습니다. 막 짜든 안 짜든 이 돈이 있으면 기업이야. 예? 기업이야. 지금 한국의 재벌 기업이 이 정도로 확장돼 가는 것은 별로 유감 없이 확장돼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재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 확장 속도로 문어발이 생긴다면 별 유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난 문어발이라는데 찬성을 안 합니다. 하여튼 이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확장 속도가 느리다고 보진 그건 않으시죠. 확실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 유능한 근로자들이 과거는 확실히 자기 받을 돈을 다 안 받고 일을 많이 해줘서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는 기업인하고 모든 대학 출신 기술자들이 근로자들보다 더 정신을 차려서 일을 많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더 초포개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재단에 간 돈은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됐고 세세대 유경회나 심장재단에 간 돈이 그것이 국민의 원성이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마을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 내역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특정 정치 지도자의 추종자에 대한 포상금 비슷한 이런 것, 그 다음에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거치리로 하는 행사 비용, 이 낭비적인 비용, 그다음 부정 축제로 또 돈 빼돌리는 수단,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까? 근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 잘 좋은데 증인도 다 기분이 써서- 매우 안 좋으셨겠죠. 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증인은 본인이 그 돈과 정치 권력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전제 사실을 묻겠습니다. 1987년 6월 29일 이전에는 증인 그룹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7월 5일에 현대엔진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죠. 네, 그리고 그해 같은 달 미포조선소에서 노동조합이 또다시 설립되려 했죠. 네, 설립됐습니다. 이때 미포조선소 관리자들이 이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탈취했죠. 모르겠습니다. 네, 신고 서류 접수를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나는 후선에 있으니까 뒤에 신문에 난 건 보셨습니까? 빚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실무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정의는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네, 현대전공 분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몇 가지의 서류를 탈취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은 현대전공의 실무자 조 사장이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명예회장에게 연락요라는 메모가 있는데 그 당시는 증인과 혹시 그런 금년 88년 6월까지도 그 메모에 의하면은 상호 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경륜이 탁월한 대기업의 지도자가 이 국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입장이 곤란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내가 기억하는 건 다 사실대로 대답해 올릴 테니까요. 그 당시 저 탈취 사실도 모르니까 처벌 여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탈취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노동자나 하청기업의 경영자가 이 미포조선소 같은 큰 대기업이 공사 발주나 계약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관청에 서류를 가지고 갈 때 그것을 가로막고 서류를 탈취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 되겠죠. 난 법률을 몰라서 모르십니까? 모르는 좋습니다. 법률은 모르고 그건 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1987년 9월 12일 날 현대엔진 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노조 총무부장이 거리로 도망을 와 있다가 현대중공업의 그 관리자들이 이 사람을 강제로 봉고차에 태워서 끌고 나가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엔진의 노동자 이상남이가 그 봉고 트럭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그 트럭에 깔려서 중상을 입고 지금까지 아직 좌골신경마비와 요추 통증과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증인의 그늘이고 있는 내가 만약에 일선에 서 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도 어깨 맨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노사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네. 일선에 서 계시지 않으시면서도 네. 손주왕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현대건설의 노임이 문제가 됐을 때 네. 노동부 장관의 법률적 견해에 네. 배치되는 자신 있는 네. 견해를 증인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필요하셨습니다. 네. 퇴진하신 분이 그것은 왜 아시고 이것은 왜 모르십니까? 이것은 이미 87년도 일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던 자 현대건설은 내가 창립해서 키워봤기 때문에 지금 후퇴해 있지만은 현대건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외의 거는 내가 아무 보고를 안 받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은 네. 전국의 시선을 모으고 있던 1987년 7월 8월 노동자 대투쟁의 것,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큰 노사 분규가 일어났던 울산 현대그룹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아무리 퇴진하셨다 하더라도 가끔 잡지를 보면은 증인께서는 자제분들과 자주 기업의 운영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도 사진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출근길에서도 대화를 나누셔 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7만 명 거친 노동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 정도의 그 큰 통에 존경합니다. 어떻든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버스에 깔린 이후 5m 가량 질질 끌려가고 완전히 사람이 걸레처럼 되었다가 겨우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걸 검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앞대놓고 차로 밀어버린 사건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아주 경미한 과실범으로 처리해서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억울한 마음을 안고 치료비도 안 나와서 현대에서 치료비도 안 대준다고 하는데 요 근래 대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대줘서 큰 사건도 크고 사람이 통이 큰 것도 좋지만은 한 인간이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땐 설사자다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좀 도와주는 것이 대인다운 풍모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현대가 그걸 안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노 의원께서 어느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 우리 회사를 지금 국민한테 모든 인기가 떨어지도록 공격하는 이런 인상을 내가 받고 앉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가지 더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 하고 그러면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왜 지금 의원이 묻는 것은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형사적 처벌이나 형사적 입건이 돼야 될 사건들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만 묻습니다. 말하자면은 증인이 그늘인 기업이 이 국가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짚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현대전공 사건이 있었을 때 호텔에서 탈취된 서류에 의하면은 안기부를 연결하고 구사대 계획을 세우는데 구사대는 전모라는 폭력전과 3범, 사기전과 1범을 고용하고 허모 등 12명을 포섭한다는 이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서류를 노동자들이 뺐다고 해서 뺏은 노동자들은 구속됐고 뺏지 않은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은 조사조차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음. 저는 법치국가니까요.
그 노동부도 전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나는 믿질 않습니다. 믿어지질 법치국가의 않습니다. 법의 적용에 네. 이와 같은 재반 성금과 또는 정경유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습니다. 성금도 아니, 우리는 법의 테두리 다시 한계에 맞춰서 성금을 냈지 네. 법을 벗어나고 위법을 하면서 낸 일은 없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시 공손하게 제가 다시 네. 해주겠습니다. 조금 흥분해 죄송합니다. 87년 2월 현대엔진에서 노조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 당일 선거 날짜 약 2일 전에 그 회사 예 좋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법원에다가 노조위원장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와 같은 가처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행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쭉 심신을 거쳐서 쌍방을 불러서 서로 입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어찌된 판인지 토요일에 접수된 신청서가 단 하루의 시간도 느끼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이 결정서가 나와버렸습니다. 신문 절차 없이. 본 의원이 10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변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건이 그와 같이 심신없이 결정 나오는 예를 본 일이 없다고들 다들 혀를 두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혹시 하고 본 의원이 의혹을 가지는 것이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도 법의 질서에 의해서 할 텐데 지금 노 의원님 생각대로 그런 처리가 있을 거냐 내 자신이 그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정희 씨의 납치 사건은 아시겠죠? 네. 예? 압니다. 이 사건이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 경찰 쪽에서 자꾸만 자작극인 양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사실도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 한참 뒤에 실제로 자작극이라고 여러 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정희 씨가 완전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몰렸다가 뒤에 그냥 어떻게 뒤집어졌는데 이것이 하여튼 그런 신문 보도는 보셨죠? 네, 그 예, 좋습니다. 서대리 사건은 우리 현대건설이 미안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과도 냈고 거기에 그 나는 지나친 사람들은 전부 현대건설이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본 그는 의원은 노 의원님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계신 모든 아닙니다. 분들한테 우리 서대리 사건은 그 현대건설이 신문 사항에 대단히 안에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과드립니다. 예. 네. 본 의원이 네. 묻는 취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경찰이 이렇게 처리했냐를 묻습니다. 나는 공권력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증인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공권력의 문제를 묻는 것이지 증인이 저 처리를 잘했다, 현대건설에서 처리를 잘했다, 안 했다 이거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그런 경우에 당하면 되도록이면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권력에 부닥쳐서 항상 실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증인의 알겠습니다.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자인 서정희 씨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매우 주장을 하면서 노조관계 대책회의의 최종 결정자는 이명박 회장이고 또 서정희 씨에게 기어코 자네가 노조를 설립하겠다면 이제 물리적 대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을 이명박 회장이 직접 했다고 하고 그다음 2천만 원이라는 자금 계획을 단순히 일개 이사가 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몇 가지 해서 수사 미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대에서는 말씀이죠. 돈에 대해서는 다 밑에서 전결을 합니다. 그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 좋습니다. 알면 안다, 모르시면 모른다만 말씀 주십시오. 그 혹시 현대 근무하는 좋습니다. 천수만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건물이 좀 서 있습니까? 매립지에요. 거기에 우리 저 숙소가 있습니다. 직원들 숙소가 하나 서 있습니다. 건물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잘 모르는데 한 300평인가 뭐 그런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난 것이죠. 화가 나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허가가 났습니까? 네, 다 그래서 허가 났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증인이 좋습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다음 정경련이 이와 같은 돈을 냈다는 것은 전동차 구입하는 데까지 결제를 했던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참 성금을 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교섭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말은 이와 같은 교섭을 정부를 상대로 하는데 네. 그 정부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돈을 대통령한테 참 갖다 바쳤으니까 대통령도 사람이 양심이 좀 있으면 남은 돈을 그렇게 묻고 부탁한 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라의 모든 서류는 법에 맞으면 대통령은 결재를 해야 합니다.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맞고 그것이 국가에 해롭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 되면은 모든 그 국민의 행위는 국가의 이익과 자기 이익과 같이 일치돼 나간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결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난 이렇게 봅니다. 증인의 생각으로는 좋습니다. 자꾸 옆에서 이제 불평이 계셔서 그래도 결론을 맺어야 하겠기에 중간중간을 거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1982년 7, 8월인가 언제 금리가 한번 내린 일이 있지요. 네. 이 당시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 내리기 한두 달 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절대 없다 하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증인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금리가 착 내려버리더라고 하는데 증인이 사실 그 정도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따라주면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 지금 배 이상 예.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예. 적어도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한국의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성장하면은 노동자, 농민, 중산층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경련이 재벌 기업이 자기 좋으려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구한다든지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이익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뜻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는 그 사회라는 건 항상 상반되는 게 많이 있는가 있습니다. 없는가를 묻습니다. 네. 그 상반되는 게 있을 때도 있고 네. 그 한 문제가 서로가 이익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나는 예, 봅니다. 이익되는 때도 있고 상반되는 때도 있다. 네.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민이나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이 재벌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정부의 시책이 재벌들에게만 자꾸 유리하게 간다 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시간처럼 노 의원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국민이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노동자들도 네. 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중산층도 농민도 자기들이 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금융정책, 필요한 토지정책, 필요한 조세정책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정부 고관을 만나거나 또는 대통령을 만나거나 또는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정당에 가서 정당의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돈을 듬뿍 들고 가끔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의 말과 돈 한 푼 주도 못하고 빈몸으로 올라가지고 맨입에 정당에 와가지고 밥 그정 내놓으라고 아각 쓰면서 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겠는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 의원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옛날에 그랬던 걸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관청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각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도록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기업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돈은 제발 정치 자금은 국가에다가 내면은 국가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하지 돈 들고 다니면서 이 정당 저 정당에 가가지고 뒷주머니로 넣어주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벌들 돈 안 받아도 얼마든지 이 나라 정치는 바로 돼가고 안 받아야 바로 돼간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신문을 안 하고 소신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결국 증인이 내는 돈이라 할지도 아까 본 의원이 물었듯이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정부나 행정부나 이런 데 결정이 돈과 유착돼서 잘못 결정될 때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돈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이 성금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보는 견해가 너무 좀 심하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이 그 열심히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그쪽에 좀 더 줄 부분을 이쪽으로 더 돌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걸 봅니다. 그쪽 호주머니에서 뺏어난 건 없습니다. 기업이 그 헌금 주지 말고 더 많이 먹고 더 클 텐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다른 데 쓸 데인데 쓰지 말고 그쪽에 더 배려할 돈을 덜 배려했다 이렇게 말씀은 되는데 그쪽 호주머니 걸 뺏어왔다 이 얘기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그건 봅니다. 기준 나름이죠. 네. 노동자들이 볼 땐 다르고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정의는 지금까지 이 성금 준 게 아무 관계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막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겠고 하기야 어떤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이 도장 찍을 때 그 돈이 머리 위에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는 증인도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이 돈 주고 정치하기가 참 편하단 말입니다. 정부에만 갖다 줘버리면 국회에는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노동자들이 까불면은 전부 잡아 넣어버리고 노동법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해먹기 편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표현이 사회가 되지도 않고요.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저희는 어쨌든 5공화국은 어제는 끝나고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에 의해서 잘 되면 우리도 고통스러운 시대는 증인, 다 지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본 의원이 그 연세 많은 분을 보고 불손하게 했는가는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증인이 가로채시는 것은 그건 어쩌면 증인으로서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시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만일에 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권력이 독재 권력으로서 다른 반발하는 세력, 반대 입장에 있는 세력을 잘 짓밟을 수 있을수록 유리한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좋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재벌은 많은 반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회 경제학, 정치 경제학의 통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중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가주 그 본의원도 규칙을 지키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기가 죽어 가지고 다음 말 실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개 본의원의 말 뜻은 뭐 그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벌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면은 그 권력이 자기들의 권력 조직을 유지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는 자금으로 쓰여져서 그 권력을 더욱더 영속화시켜주고 거기에서 또다시 이익을 받고 또다시 돈을 주고 이런 더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독재 권력과 재벌의 관계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증인이 그렇다고 단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들이 증인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매우 미안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총체적으로 보아서 이 새마음이니 헛마음이니 하는 이 뭐 재단 해가지고 수천억씩 막 긁어 모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5공화국 비리조사 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부정입네 저것도 부정입네 돈 부정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는 것이고 국민에게 본의원은 이 일회재단과 이 일회재단 또는 일회재단과 유사한 성금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서 그것이 우리 많은 돈을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 의원님 말씀을 우리 경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